안녕하세요. 란차입니다. 오늘은 근래 5월이랑 6월에 있었던 간략한 중국 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자막을 못 할 것 같아요. 자막을 하는 시간도 좀 아깝다 보니까 이게 컨텐츠는 점점 양이 많아지는데 이제 자막 같은 거 달고 편집 같은 걸 하다 보면은 점점 뭔가 시간을 잡아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발음이 비록 안 좋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시죠. 자, 첫 번째입니다. 2024년 단오절 연휴 동안 국가문화 및 관광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중국문화관광부가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의 그 추산에 따르면은 중국 내 총 국내 관광은 1억 1천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고, 그 다음에 총 관광 비용은 403억 5천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했다고 합니다. 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5월, 6월 이런 식이니까 딱 수능이 끝나는 날이잖아요. 그 중국의 수능은 이때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월에 이제 입학을 하는 약간 미국이랑 비슷해요. 학생들, 이제 수능을 마친, 중국의 수능을 마친 학생들이 시험이 끝나니까 이제 해외여행을 가려는 아니면은 또 국내 여행을 가려는 그런 게 더 많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403억이면은 한국 돈으로 한화 7조 6,500억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관련돼 가지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수능이 끝나면서 여행 방학 해외여행이 첫 예약 붐을 일으켰다고 해요. 추날이라는 그 여행 빅데이터에 따르면은 여름 시즌 해외여행 항공권 예약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배 늘었고 항공권 가격은 20%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100만 원짜리 왕복 비행이 80만 원? 저도 가볼만 하겠는데. 아무튼 인기 있는 국제 목적지 탑 10으로 표현하자면은 첫 번째가 말레이시아, 일본, 태국, 미국, 한국, 싱가폴, 호주, 영국, 인도네시아 및 캐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캐나다나 영국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어쩌면은 졸업을 했잖아요. 그럼 미리 가가지고 미국 대학 같은 곳이나 캐나다 대학 그쪽에 유학을 하기 위해서 먼저 자리를 잡으려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실은 잘 몰라요. 이거를 아시는 분은 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중국 제가 아는 지인분입니다. 대학교 이제 곧 다닐 따님이 있으신. 네. 자, 세 번째로 상하이 부동산 뉴딜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베이징은 이미 부동산 뉴딜 정책을 해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 3%가 증가했고요. 거래는 약 13,000건 정도가 발생했다고 해요. 한국의 경우는 그 거래가 아마 3, 4천 건 정도 발생한다고 하니까 그 북경만 따졌을 때 13,000건 정도라고 하면은 점점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하이 이외 거주자들, 뭐 예를 들어 이제 상하이 부동산 뉴딜 정책이죠. 상하이 이외 거주자는 뭐 상하이 주택 구매 협동 종합의 보험 기간을 3년으로 줄이고 두세 이상의 다자녀 가정은 한 세트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다고 더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거 보면은 좀 뭔가 부자 아무튼 뭐 내부 경제 시장을 살려가지고 경기 부양을 하려는 것은 확실히 보입니다. 근데 금값이 뭐 그거는 그거겠죠. 근데 저도 금을 삽니다. 예. 금만큼 확실한 게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어쩌면은 좀 저도 고리타분한 약간 보수적인 파일 수도 있어요. 예. 주식으로 못하고 비트코인으로 못했다 하면 여러분 금이 최고입니다. 아무튼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래 5월 말 정도쯤에 이제 모수한 나이라 해가지고 모 요거트라는 그 브랜드가 있습니다. 요거트 브랜드죠. 원료의 유통기한이 이미 지난 40일이 넘음에도 사용을 하였고 썩은 냄새가 난 후에 폐기했던 사건이 있는데요. 현재 모수한 나이의 그 모회사인 뭐 땡땡땡 여기 지금 보이시는 땡땡땡 회사를 수사 진행하며 해당 매장은 현재 폐업 상태라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베이징 차오양추에서
실제로 발생하였고 강력한 단속 작업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블루 글래스를 좋아하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못 먹다 보니까 그 모스완나이라는 게 이제 나타난 거예요. 가격대도 괜찮고 맛있기도 해가지고 자주 마셨는데 어째 제가 열심히 마시기만 하면 전부 문제가 들어있군요. 뭐 약간 트러블 메이커 있는 걸지 제가 트러블 메이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밖에서 파는 요거트 관련 프랜차이즈는 가급적이면 피하시고 우리 모두 DQ?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뭐 추천 브랜드 봤습니다. 그럼 리뷰도 해드릴게요. 참 상하이 음료 추천이랑 또 뭐 아이스크림 추천 바랍니다. 뭐 코스트코를 같이 가자고 하면은 저는 언제든지 땡큐입니다. 같이 가요 제발. 왜냐면 회원카드 삐. 자,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쫑슈에가오라고 아시나요? 한국에서도 유명했던 그 불에 타는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하고 녹지 않아서 이슈가 됐었던 브랜드입니다. 여튼 영상이 터지고 부정적 여론으로 인해 망한 뒤로 창업자가 타오바오 라이브 계정을 개설하고 5월 28일 이후로 공식적으로 방송을 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지만은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이 이슈에 있었던 아이스크림도 너무 많이 먹었어요. 한 40개 정도 먹었나? 50개 정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독을 좋아하는 약간 독 패티시가 있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진짜 열받는다. 뭐 먹으면 항상 이슈가 터져. 자,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한국 소비자가 중국에서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한 금액은 3조 3천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 약 12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한국 소비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해외 쇼핑 플랫폼 등으로 등극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직구의 힘이 참 대단합니다. 직구도 그렇지만 솔직히 가격대가 착한 게 우선이 아닌가 싶네요. 물론 이제 가격대가 착하지만 품질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이슈도 있고 아니면은 뭐 택배가 왔는데 뭐 구겨져 있다 이런 등등등의 다양한 이슈가 있긴 하지만은 이래저래 결국은 한국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가격대보다 훨씬 더 낫다. 물론 저는 다이소도 좋아합니다. 다이소 가서 뭐 정말 싸거나 값싼 것들도 많이 사기도 해요. 그만큼 품질도 괜찮기도 한데 요새는 이제 가성비가 점점 더 중요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가가 너무 올랐잖아요. 자, 중국 상무부에서는 2024년 5월 중국의 상품 소비는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그레이드되는 제품들의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며 특히 통신 장비와 스포츠 및 레저 용품의 소매액은 전년 대비 13% 또는 12%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신에너지 자동차의 판매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가정용품 소비도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가전제품과 가구의 소매액은 각각 전년 대비 4.5%와 1.2%로 증가하였다고 하네요. 계속해서 중국의 소비 트렌드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및 레저 용품으로 중국의 수출을 좀 알아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그 소매액이 12.7%나 증가했다고 하니까요. 자, 최근 여러분들이 조개류라든가 아니면은 홍합 같은 거를 먹은 후에 먹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매년 4월부터 6월까지는 해수에 약간 독성 단세포 조류가 대량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개류는 피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권장드려요. 왜냐하면 이러한 독소는 열에도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음식 조리로도 제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제 조개류에는 약간 마비성 조개 독소가 넘치기도 하고 존재하기도 한다니까 과다 섭취 시에는 호흡마비 등의 위험이 있어가지고 중국에서는 약간 조개류를 낚시하지 말고 구매도 많이 하지 말고 섭취하지 않기를 권장하네요. 자, 중국의 경제 동향 관련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상공부에 따르면은 2024년 4월 말까지 중국의 서비스 아웃소싱 산업은 총 1,600만 명의 종사자를 고용했다고 합니다.
1월부터 4월까지 30만 명의 새로운 종사자가 추가되었다고 하고요. 새로운 종사자 중 대학 이상 학력을 갖춘 사람은 25만 명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즉 서비스 아웃소싱 산업은 중국의 이제 고용 증가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고, 특히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춘 인력의 고용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정규직이 아니고 언제든지 쉽게 자를 수 있게 만든 게 좀 흠이 아닌가 싶네요. 자, 또 이번 1분기가 지났죠. 1분기 지나면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 게 바로 테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도 있지만은 테무가 좀 더 이슈가 있죠. 테무의 이제 모 회사는 핑도도라고 해가지고 그 2024년 1분기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1분기 핑도도의 매출은 8,681억 위안이며 이 중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 및 기타는 4,200억 위안, 거래 서비스는 4,400억 위안이라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131% 증가했다고 합니다. 와, 그러면 뭐 순천금이 작년 동기 대비 거의 뭐 한 1,300억 위안에서 이번 분기에서 2,100억 위안으로 증가했다는 뜻인데 참 대단합니다. 와, 아무튼 이러한 강력한 성과로 인해 가지고 핑도도의 미국 주식은 시장 개장 전에 크게 상승했고 5월 말에는 현재 7%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총 시가총액은 알리바바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자, 이상으로 여기까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추가적인 사항들도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다음 컨텐츠를 좀 더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